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거절입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감정이죠. 근데 생각보다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거절이라는 게 말이죠.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거든요. 지금부터 그 실체가 대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냥 약속이 취소되거나 카톡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러나?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. 네, 바로 그 사소한 의심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절감의 시작점입니다. 사실 거절감이라는 건요, 정말 일상적인 순간에 훅 치고 들어옵니다. 친구랑 약속이 취소됐을 때, 메시지 답장이 한참 안 올 때, 나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별로라고 할 때,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딴 생각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미묘한 거절감을 느끼죠. 이게 다들 겪는 일이잖아요. 그런데 왜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걸까요? 그럼 도대체 이 거절감이 정확히 뭘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상태라고 설명해요. 그러니까 나 사랑받고 싶다,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아주 깊은 결핍감인 거죠. 이건 그냥 기분 좀 나쁘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내 존재 가치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. 만약에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문제를 커다란 나무 한 그루라고 상상해 보세요. 그렇다면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, 바로 그 뿌리가 거절감이라는 거예요. 자, 이 고통의 나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제일 밑에 땅속 깊은 곳에 거절감이라는 뿌리가 박혀 있고요.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좌절이라는 아주 굵은 기둥이 자라납니다. 그리고 그 기둥에서부터 우울함, 분노, 불안 같은 여러 감정들이 가지처럼 쫙 뻗어 나가는 거죠. 결국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사실은 이 거절감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럼 이 상처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?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. 놀랍게도 이 거절감이라는 하나의 뿌리는요, 전혀 다른,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거절감이라는 상처는 정말 흥미롭게도 정반대의 두 가지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. 첫 번째는 자기 학대의 길이에요. 상처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.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움츠려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열등감을 느끼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. 반면에 두 번째 길은 타인 학대입니다. 상처를 바깥으로 터뜨리는 거죠. 굉장히 오만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.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? 그렇다면 이 지독한 상처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요, 거의 예외 없이 그 시작점이 어린 시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거절감의 씨앗은 정말 아주 어릴 때, 기억도 잘 나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부모님이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다거나 어릴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이 부족했다거나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또는 형제 자매랑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사랑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같은 거죠. 이런 경험들이 아이 마음에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깊고 슬픈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이 문장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부모의 사랑,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결코 진정한 만족감, 충족감 또는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. 안정적인 나 자신을 만드는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자, 지금까지 상처의 원인이랑 증상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.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. 다행인 건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이 치유의 여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내 상처를 인정하는 것.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. 세 번째는 의식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.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나는 이미 수용된 존재라는 걸 믿는 겁니다. 자,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치유의 첫걸음은요,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.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어요.
마주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. 먼저 내 아픔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해요. 스스로를 막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요. 그냥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내 외모, 내 능력, 내가 바꿀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이나 지금 내 환경까지도 비판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수용해주는 거예요.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해 하고 채찍질하기 전에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사랑해주는 거죠.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.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. 치유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. 특히 용서가 바로 그래요. 용서는 어떤 감정이 솟아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리는 결단입니다. 마치 손에 꽉 쥐고 있던 돌멩이를 탁 놓아버리는 것처럼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원망을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선택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, 바로 내가 온전히 수용된 존재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.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내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.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근원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거절당할 수는 있지만 버림받을 수는 없다. 여러분, 이 둘의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. 거절한 그냥 다른 사람의 선택일 뿐이에요. 그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애초에 그 누구도 당신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없는 거죠. 이 사실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것, 그것이야말로 거절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.